자, 오늘 공부할 거는 급수와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걸 더하는 게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그럴 때 요 an의 극한값이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말하자면 얘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돼.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돼. 자, 무슨 소리냐? 이게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얘가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무슨 공식이나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즉 그냥 항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급수라는 거를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라는 거를 내가 풀었으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쭉 써가지고 n번째 항, 그 다음에 n 더하기 1번째 항부터 쭉 써가지고 내가 이거를 무한히 계속 더하겠죠. 근데 여기서 글로 쓰면은 잘 보면은 an이라는 항을 지금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자, 항을 계속 더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급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항을 계속 더하는데, 그 계속 더하는 값이 어딘가에 일정하게 수렴한다고 하면은, 즉, 이 값이 만약에 1이든 2든 3이든 어떠한 숫자라는 하나의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은,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은 계속 더해질 때 요 점점점이 1이 계속 더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1이 더해지면은 얘는 나중 가서 1이 계속 더해질 거니까 어쨌든 더해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열이 1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나중 급수라는 거는 그 1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 1이라는 게 언젠간 쌓이고 더하고 더해져가지고 그 값이 무한대로 커질 거야. 그러면은 이 급수라는 게 수렴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왜?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 하나의 극한값이 수열의 극한값이 1로 수렴한다고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급수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뒤도 계속 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하나의 수열이 1로 수렴한다면은 요 수열을 내가 계속 나열해 보면은 마지막에 아주 n이 큰 숫자로 써보면은 언젠가는 1, 1, 1, 1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급수라는 거는 이렇게 항을 하나하나 적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모든 항을 다 더해야 된단 말이죠. 다 더할 건데 그 더하는 게 수열이 1로 수렴하면은 나는 언젠간 1만 쓸 건데 그 1을 계속 더해야 돼. 그게 급수야. 급수라는 거는 항을 모두 더할 건데 더하는 숫자가 계속 1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1이라는 게 더해져가지고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1로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을 할까? 아니에요. 얘가 1로 수렴하면은 절대로 급수는 수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숫자를 조금 줄여볼게. 조금 줄여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조금 줄여가지고 0.01이라고 해볼게. 즉 100분의 1로 수렴한다고 할게. 수열이 100분의 1로 수렴하는 거지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설명이야. 수열이 0.01, 즉 100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는 내가 요 수열을 A1부터 차근차근 나열해 봤을 때 언젠가는 0.01, 0.01 이러한 항들이 0.01이라는 항이 계속해서 적힐 거야. 그리고 급수라는 거는 내가 적은 이 모든 항들을 다 더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0.01도 되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0.01을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1이 될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더해보면은 얘도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일반항이 0.01 아주 작은 숫자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로 수렴할 때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일반항이 정확히 0으로 수렴할 때, 그래서 요 수열을 적어보면은 a1,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급수를 적어보면 밑에다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적어보면은 a 네 번째로 더할 거고 언젠가 가서 a n 번째로 더할 거고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도 더할 건데 언젠가는 이 an이라는 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더해지는 형태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더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0부터 더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더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0이 나오는 시점 전까지가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 급수에 수렴하는 값, 즉 급수의 결과, 급수의 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급수가 다 더하는데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더할 건데 언젠가는 더해도 의미가 없는 0을 더해야 이 급수가 뭘 하겠다? 얘가 수렴을 하겠다. 네, 요게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명제가 성립하는데 어떤 거냐? 급수가 수렴하면은 얘가 수렴하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명제야. 그래서 1번 자 급수가 수렴하면은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하나의 명제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을 배웠으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떠한 하나가 명제가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그 명제의 부정이나 역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0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명제의 무슨 관계냐? 서로 대여 관계야. 네, 대여 관계라는 거는 이 명제의 순서를 뒤집고 부정을 하겠죠. 그럼 순서를 뒤집고 부정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라는 게 만약에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자, 얘는 발산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다?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때, 네, 요거 하나밖에 없겠어. 다른 거는 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요 두 가지의 말 외에는 전부 다 알 수 없는 말이에요. 틀린 건지 맞은 건지도 몰라요. 그거는 수열의 모양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이거의 역, 즉 순서를 바꾼 거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는 무조건 수렴한다. 이거는 모른다는 말이야. 네, 그 예시가 뭐냐면은 요거 밑에 있는 예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말로 빨리 설명할게. 자, 하나의 수열을 정할 건데 어떻게 정할 거냐?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책에 쓰여있는 만큼 정할 거고 그럼 그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지. 왜냐면 분자는 상수인데 지금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의 급수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구해보면은 그 결과는 수렴한다? 네, 아니요. 절대로 수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즉 얘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이 역의 발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글씨 잘 보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이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한 가지 복습으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급수가 수렴하고 싶으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네,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 명제를 순서를 뒤집고 부정을 구한 거, 즉 대우도 항상 맞는 말이다.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뭐한다? 네, 발산한다. 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럼 다음 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53번 문제를 풀면서 아까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즉,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정도만 따져보면 돼. 그런데 수렴과 발산을 따져보면 방법은 되게 간단해. 어떤 거 구해보면 되느냐? 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될까 안 될까? OX 요것만 따져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알아볼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n 더하기 1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계산해보면 2분 내로 수렴하지.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이 수열을 계속 더할 때 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더해서 언젠가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2분의 1이 더해질 거여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무한히 더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발산할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은 뭐한다?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수열은 2분의 1로 수렴하지만은 급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다? 네, 발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적어보면은 나누기 n하고 나누기 n 할 거니까 2-n분의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어서 2분의 1로 수렴할 거야.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2분의 1이 더해지는 모양이 나오면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급수는 어떻게 되겠다? 네, 급수는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2번도 해볼게. 그럼 2번 해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네, 이것도 내가 그냥 시그마를 이용한 급수처럼 급수의 표현을 적어보면은 1부터 여기를 n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분자는 n 이런 모양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을 계속 더할 건데 과연 얘가 수렴하겠습니까? 발산하겠습니까? 따져보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언젠간 이 수열도 얘도 계속 더하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더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해서 1을 더하는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 무한대로 발산할 거면서 이 수열도 이 급수도 뭐 하겠다?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결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안에 있는 요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 그 다음 문제 54번.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를 가지고 과연 여기 있는 급수가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를 판단을 해보래요. 그 중에서 수렴하는 것만 고르면 돼. 그러면 차근차근 기억부터 해봅시다. 네, 기억에 있는 일반항을 내가 적어보면은 2n 더하기 1분의 n이 될 거고, 급수가 수렴한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1분의 n.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기억에 있는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보면은 an도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 n-1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될 건데 이거의 극약값을 구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1제곱 그 다음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지금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답을 구해보면은 언젠가는 얘는 답을 구하면 이상하게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형태는 언젠간 1로 수렴할 거니까 얘는 플러스 1로 수렴하는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죠. 즉 뭐가 된다? 얘는 진동으로 발산할 거니까 애초에 AN이라는 게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 니은이라는 것도 수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에 보면은 AN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 자, 얘는 일단 0으로 수렴하니까 아,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왜 내가 이런 말 하느냐? 급수가 하려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지금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걸러내는 장치로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야. 기억 니은을 보면은 절대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급수 자체도 수렴할 일은 없어. 근데 디귿은 수열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는데 이 급수 자체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0이라는 걸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수렴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여기는 일반항의 모양이 n분의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부분분수를 찢을 수 있는 형태니까 이걸 나눠보면은 n 더하기 2 빼기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여서 앞에는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항을 첫 번째 거부터 계속해서 더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은 공통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다 묶어내고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빼기 6분의 1, 여기까지 너무 많이 썼고 나머지를 적어보면은 n-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다. 일단은 부분합부터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구하고 내가 계산을 해보면은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졌어. 앞에 거 괄호 두 개에서 얘네 둘이 나왔죠? 그러면은 뒤에 거 괄호 두 개에서는 뭐가 남겠어? 얘하고 얘가 남겠어요. 이렇게 지워지겠어. 그래서 부분합 SN을 적어보면은 SN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급수에 수렴하는 값은 이 SN의 극한값하고 똑같으니까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해서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즉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디귿에 있는 급수는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디귿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해 보니까 이거는 수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 기억과 니은은 수열의 일반항이 애초에 0으로 수렴하지도 않으니까 굳이 내가 급수를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도 배운 거 활용해서 쉽게 빠르게 계산 걸러내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55번 한번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문제를 보면은,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이미 수렴한다고 전제 조건을 깔아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래.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는 0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급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급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바뀌는 거는 더하기 1은 모든 항마다 고정.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항이야. 항은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N으로 바뀌니까 이 급수의 일반항은 AN 더하기 1이 일반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N 더하기 1이 일반항이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무턱대고 0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항상 식을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어야 되고 두 번째도 똑같이 먼저 급수 표현을 바꿔보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2라는 게 나올 거고 얘가 지금 수렴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의 일반항의 극한값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2라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거여서 이 an이라는 거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2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무작정 0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an이라고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말고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다음 56번. 여기부터는 내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풀면은
여기 보면은 표현이 이제는 이거는 시그마, 일반적인 시그마가 아니라 급수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있겠죠? 근데 그 급수가 보면은 4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얘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건 무슨 소리냐?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여기서 또 이어지는 거, 이 수열의 일반항,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2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도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 돼? 수렴을 하는데 엄한대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3분의 2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다음 57번. 다음 수열에 대해서 근값을 구하래. 그럴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냐면은 지금 여기 쉼표 보이지? 여기까지가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모양을 딱 읽어보면은 지금 점점점을 더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급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바뀌는 모양을 보면은 A가 바뀌어, 숫자가 바뀌어. 1, 2, 3, N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모도 1분의, 2분의, 3분의, N분의로 바뀌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수열이냐면은 N분의 AN-2라는 하나의 급수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인 n분의 an-2라는 게 0으로 수렴하겠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보기 복잡해서 bn이라고 놨는데 그래도 bn은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n분의 an은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2로 수렴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거는 2로 수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냈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an-2n 분의 2an 더하기 n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눈치챌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의 n의 모양 알고 있으니까 이 전체를 나누기 n 할 거고 이 전체도 나누기 n 해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양과 숫자로 다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n분의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5 곱하기 n분의 an 빼기 2 이렇게 될 거여서 요거 하나가 2로 수렴하고 요거 하나가 2로 수렴해서 10-2분의 4 더하기 1이요.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8분의 5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8분의 5로 수렴하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2번하고 3번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양을 급수의 형태로 바꿔보고 일반항부터 찾아가지고 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때 나오는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들을 구해보면 되겠어요. 다음 57번. 57번은 이제 일반항의 모양이 등비수열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 즉 3의 n제곱, 무슨 뭐 4의 n제곱, 5의 n제곱 이런 거듭제곱 모양이 들어가 있을 때 구하라는 거야. 네,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여기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수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뭐뭐일 때 여기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급수가 2분의 1로 수렴한다. 즉 얘는 뭐 한다? 네, 수렴한다. 요게 제일 중요해. 수렴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요 급수의 일반항, 요 급수의 일반항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건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까지 내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는 건들면 안 되고 모르는 거고 당연히 내가 아는 모양을 문제에서 구할 거에서 따로따로 적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거에서의 분모 분자를 나누기 얼마 해줄 거냐? 3의 n제곱 나누기 3의 n제곱 이렇게 해줄게. 그럼 식을 바꾸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수법칙을 잘 활용을 할게요. 자, 나누기 3의 n제곱이니까 첫 번째를 보면은 3의 n제곱분의 3의 n-1제곱이어서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3의 n제곱분의 an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지수법칙을 다 배웠으니까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볼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이거 1이고 이거 1이야. 그럼 3분의 1이 남아요. 분모는 3분의 1이 남았고 자 얘는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얘는 잘 보면은 3분의 2의 n제곱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더하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은 3의 n제곱분의 an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0 더하기 그 다음에 3 빼기 0으로 수렴하겠어. 그래서 이 전체 값은 어디로 수렴하겠다? 네, 9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나머지 문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풀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체크, 이쪽 내용을 마무리해보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 값은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거고. 그리고 그 명제의 대우야. 이거는 명제라고 보면 대우예요. 극한 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뭐 하겠다? 네, 발산하겠다. 그 외의 명제들은 다 아직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수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